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은 좀 침착해요. 네, 저녁에 네, 이 침착한 이유는 네. 그거 같아. 배고파서. 허기져. 당도가 떨어졌어. 밥을 못 먹어서. 네. 뭔가 좀 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다산신도시 네, 얘기하기로 다산신도시. 했어요. 다산신도시. 저는 다산신도시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처음이요. 예, 저 사실 네. 지난주에 이제 어디 할지 우리가 숙성뉴타운 네. 얘기하고 나서 네. 어디 얘기할까 얘기를 하다가 한번 뭐 의견을 주세요 했는데 크게 의견이 없었죠. 네.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 중에서 여기다 싶었던 게 다산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또 신도시를 한번 해보자. 신도시를 네.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신도시가 거의 대부분 다 입주를 했고, 네, 뭐 사실 뭐 양주 옥정이나 이런 데는 너무 외곽이고, 네, 그냥 서울 그래도 최근접한 지역 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입주가 시작되는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네. 다산신도시. 저는 네. 그런 이유는 없었고요. 네, 이제 다산신도시 해보죠라고 한 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네. 다산신도시 그 자연엔 어쩌고를 분양받았어. 아. 그래서 그 분양받았다고 얘기하길래 무주택자. 네, 그렇죠. 보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듣다가 그래 그 핑계로 한번 가보자. 근데 그래서 되게 쌌었어요. 분양가 쌌죠. 처음에 분양할 때 네, 그렇죠. 평당 800대였어요. 3억 초반. 기억나세요? 평당 800대? 800? 네, 800대에 분양했어요. 3억 1000? 3억 1000? 3억 네. 1500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요번에 딱 결정하고 나서 네. 다산을 무조건 가서 본다 하고 가서 현장을 쫙 네. 보고 왔어요. 이랬는데 이거야. 가서 보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부하는 거는 네. 진짜 몇 시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정리하는데 네. 지금 며칠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어. 방송한다는 게 예. 네. 이게 원래 제가 알던 데면 금방금방 하겠는데 모르는 데 이렇게 준비해서 네. 방송을 하려니까 또 약간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네. 진짜 모르는 놈이 나와서 아는 척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살짝 조심스럽긴 하네요. 저는 뭐 그래도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네. 전적으로 저한테 네, 저는 이제 아는 척 안 하고 물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일 끝나고 네. 오셨고 저도 사실 하루 종일 일 하다 와서 네. 조금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네. 자, 오늘 다산신도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위치를 보니까 위치 설명 좀 해주세요. 위치요? 지도, 교통. 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동구릉 옆에 있는 동구릉. 동구릉. 네. 여기 네. 여기.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지금 피곤하니까 우스갯소리가 안 돼요. 동구릉이 뭐예요? 네. 동구릉이요? 왕릉이죠, 뭐. 왕릉? 네. 여기가 네. 이게 북부간선도로가 있고. 맞아요. 네. 저기가 네. 태릉 있고 석계역 쪽부터 해가지고 예. 북부간선도로 따라서 쭉 오면 다산신도시. 예, 북부간선도로 네. 따라서 이제 가면 있는 위치이기도 예. 하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도 지나네요. 네, 외곽순환도로는 구리 IC에서 예. 남양주, 토평, 강일로 이어지는 그런 예. 라인이고. 예, 그쪽으로 가는 네. 것도 있고, 강변북로로 그리고 타고. 저건 뭔지 아세요? 수석 IC, 이페 IC. 요거. 네. 이게 뭐더라? 봤어요. 경춘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네, 서울 춘천. 시작하는. 네, 서울 춘천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네. 다산 신도시를 지나는 도로가 네.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교통망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저는 제가 이걸 가서 보면서 용산에서 차를 갖고 이제 쭉 가는데 네, 막히죠. 내비게이션이 네. 토요일날 조금 근데 네. 내비가 이렇게 쭉 가다가 네. 이 구리를 통해서 가게끔 구리를 통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네. 그래서 가면서 사실 저는 구리를 이제 통해서 가면 큰일 나요. 지역 얘기를 네. 하면서 네. 투덜투덜했어요. 이게 네. 역시 신도시는 네. 한계가 있어. 난 그 운전하고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구리, 네. 임창 막 거쳐서 거기는 네. 가니까 이렇게 해서 딱 네. 가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이쪽 거쳐가지고 어.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다산 들어가게끔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길로. 네, 그래서 나는 얘기하면서 네. 구리를 이 안을 거쳐서 간 거예요. 이 네. 안을 거쳐서 간 거니까 네. 역시 이게 문제야 그랬는데 네.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 지금직으로 해서 지금으로 해서 네. 이렇게 오니까 글로 나와야 돼요. 완전히 다른 동네야.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네.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래는 미사 고덕이 있고 네. 저쪽 왼쪽으로는 구리, 예. 인창 수택동 예, 이런 쪽에 있고 예. 그리고 그 왼쪽으로 양원지구, 예. 네, 신내동, 신내. 네, 이렇게 있고요. 갈매지구, 별내지구, 별내 있고 그렇죠. 네, 예. 신도시 다 신도시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주변에 곳이에요. 보금자리 택지지구랑 신도시랑 택지지구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다산은 과연 택지지구로서 살아남을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다산도 이게 네. 이름이 신도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니까 옛날에는 예. 진건지구, 지금지구로 나눠져 있어서 예. 보금자리 택지였어요. 보금자리 택지지구 두 네. 개가 뭉쳐지면서 신도시로 이게 보니까 이렇게 격상이 됐어요. 이게 지금 보금자리 택지구, 네. 진건지구가 이렇게 있고 길쭉하게 요 지금 지금지구가 있고 두 네. 개가 합쳐지면서 이 신도시로 지망이 빵꾸가 나 있잖아요. 거기는 뭔지 아세요? 예, 알죠. 부영. 예, 부영에서 한 네. 이게 5천, 네. 5, 6천 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네. 중간에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다음 네. 여기가 남양주 가온지구. 가온지구.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일대가 크게, 네. 그러니까 바로 구리에 연접해 있는 맞아요. 큰 주거 타운이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8호선은 구리로 해서 저기 다산 진건지구에만 8호선이 생겨요. 여기 8호선이 이쪽으로 네. 들어오죠. 이 중앙 상가. 네. 그래서 이제 별내로 가는 8호선 네, 연장선이 상업지구 사이에. 예,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언제 생겨요? 8호선은? 2021년 말 완공인데요. 예, 2022년쯤 될 것 같아요. 2022년. 예, 지금 계속 한참 공사 중이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다른 신도시랑 택지지구랑 좀 다른 것은 네. 다른 택지지구 신도시 경험해 보셨어요? 지하철? 아니요. 보통 들어온다고 하면 네. 완성될 때 안 들어와요. 한참 더 뒤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위례 신도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위례 신사선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으면서 같이 착공을 했어요. 이미 지금 착공해서 8호선. 하고 있는 네.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주가 거의 마지막 단지가 입주할 때쯤 되면 지하철이 완성돼서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지하철도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요 밑에 쪽에 네. 도농역 경충선이 일단 지금 현재 다니고는 있잖아요. 경의중앙선. 네, 경의중앙선. 네. 이 경의중앙선 저 이거 네. 타고 학교 다녔었는데 일명 똥차라고 부르다. 지금 이게 네. 엄청 멀리 다녀요. 이게 파주 문산서부터 네. 강원도까지. 그렇죠. 강원도 가기 전 경기도에. 북쪽을 네. 이렇게 쭉 거슬러서 가네요. 용문까지 가니까. 그렇죠. 네. 네. 경의중앙선이 네. 이렇게 현재는 지금 도농역, 그러니까 진건지구랑 지금지구 사이에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얘기한 부영 아파트 단지가 네. 크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있고 그리고 저기 아래쪽으로 힐스테이트가 15년 12월에 입주했고 예, 하나 요쪽에, 꿈의 예. 그린이 또 있어요. 아, 요쪽에 네. 또 일부 조금 네. 단지들 들어간다. 약간 새 아파트. 약간 새 네. 아파트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온지구. 가온지구. 네. 가온지구는 입전 아주 멀리 되진 않았지만 네. 좀 그래도 몇 년 됐잖아요. 그쵸? 몇 년 됐죠. 네. 그렇게. 네. 이렇게가 지금 일단 다산 택지지구라는 네.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 보고. 자, 근데 그 다산 신도시 자체가 보면 네. 진건 공공 택지지구가 좀 큰 블럭이 하나가 있고, 네. 지금 지구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네. 두 개의 구역을, 두 개의 그 택지지구를, 보금자리 택지지구를 나눠서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다산 진건 공공 택지지구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토지 이용 계획도 보니까 이제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초록색은 공원, 녹지, 맞아요. 예, 네. 주황색은 아파트, 네. 이제 보라색은 지원시설, 그다음에 자료. 하늘색이 학교, 네. 예, 그 빨간색이 상업지역. 네. 뭐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 방대하다기보다는 조금 막 단지들도 많고, 왜냐면 신도시가 처음 적용된. 예, 보기가 힘들어서 네. 네이버 지도를 놓고 네이버 지도가 훨씬 보기 예, 편해요. 그걸 보고 하는 게 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도를 놓고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이제 지도를 이렇게 봤는데 지도상에서 보니까 다산 진건이 여기고 지금이 여기인데, 이렇게 해서 아까 기존 단지까지 하니까 네. 면적이 한 요만큼 되는데 네. 거의 미사강변 도시 정도의 규모네요. 저기를 네. 합쳐놓고 기존에 있는 도시. 것까지 합쳐놓으니까. 신도시에서는 좀 네. 약간 미니 사이즈라고 예, 보시면 되고. 그렇죠. 네, 신도시 중에 우리 큰 신도시. 규모는 네. 아닌 예, 그런 게 되는데, 한번 진건지구를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보면 아 좋다. 더 확대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아파트 이름이 더. 네.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요 네. 왕숙천교를 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중간에 빠져나왔나 그래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차를 여기 어디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맞아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예, 있어요. 예, 그렇게 왔던 것 같은데 길을 잘못 선택하셔서 굉장히 막히는 길로. 예,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파트 어떤 식으로 주로 들어가나요? 주로 아파트가 보시면은 여기 한양 수자인 아파트라든지 아이파크 아파트가 제일 거의 초기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고요. 네, 민영으로. 여기에 C4블럭이랑 여기가 예. B8블럭. 그리고 이제 공공 분양은 자연엔 롯데캐슬이라든지 자연엔 이편한 세상이 좀 빨리 한 편이고요. 예. 되게 굉장히 싸게 분양을 했어요. 예, 한 그러니까 814형이 3억 천 정도? 이게 분양을 네. 하면서 아파트가 한 단지만 띵동 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맞아요. 차근차근 들어가게끔 비슷한 네. 시기에 입주를 맞춰서 들어가게끔 네. 분양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보금자리 택지지구이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분양.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경기도시공사가 맞아요. 시행을 네. 한 사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네. LH에서 시행을 하고 SH에서 시행을 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면 네. 이제 브랜드들이 기존에 안 좋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고자 만든 게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저 자연엔 브랜드. 그렇죠. 자연엔 어쩌고 있으면 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은 하고 네. 뒤에 붙어있는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사가 짓는 네. 예, 이런 형태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여기 C4블록 아이파크, 다산 아이파크랑 그다음에 B8블록. 예, B8블록 한양 수자인이 네. 일단 2017년 12월이니까 올해 예. 첫 스타트 들어가는 민영 아파트고, 골전 다 올라갔어요. 예, 예. 네. 그리고 롯데캐슬이랑 자연한 이편 세상이 바로 네. 연이어서 여기도 골조는 다 예, 올라갔어요. 예, 예. 네. 다 되는 데가 여기가 네. 이제 공공 분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 내년에 유보라. 3월, 예, 네. 이쪽에 유보라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뭐 유수한 6월. 데들 센트럴. 예, 요거 이제 내년 6월이니까 얘네는 네. 이제 다음 텀들. 네. 대략 한 요 하나, 둘, 셋, 넷, 5개 단지가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면서 네. 도시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 하나, 둘, 셋, 넷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들어가는 게 여기 지금 센트럴, 유승한 애들 센트럴, 이편한 세상 자이, 예, 이편한 세상 자이, 골든뷰, 그리고 골든뷰, 한양 수자인 여기 2차. 한양 수자인 2차가 여기죠. 네. 여기, 예, 여기 수자인 2차까지. 네. 그렇게 그리고 해서- 그 아래 또 있습니다. 예, 여기. 예, 자연엔 이편한 세상 2차. 요거는 네. 막판에 네. 분양한- 제일 마지막에 분양. 예, 공공 분양이죠. 네. 작년 그리고- 12월에 분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이거는 10년 공공임대하고 네. 분납임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저기 상업시설 위에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진건자이. 자기가 네, 주상복합. 올 하반기, 올 가을, 여름, 네. 가을 그때 분양할 거죠. 그때 분양하면 아마 2년 뒤, 한 2020년 하반기 입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힐스테이트 진건이 작년에 네. 봄, 여름, 5월, 6월 그때 분양했던 거죠. 그 당시에 열기가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당시에 그랬죠. 힐스테이트 진건 모델하우스 네. 한 3시간 기다려야 막 그래요? 입장하고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산이 워낙 가격 자체가 싸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택지를 보면 네. 이 다산 신도시가 이 진건지구 쪽은 보면 중앙에다가 네. 상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업지구를 네. 몰아넣고, 여기가 지금 이제 주상복합부지고,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녹지가 이게 왕숙천이라고 개천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왕숙천변으로 이쪽으로 수변공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중앙공원이에요. 네. 이렇게가 네. 중앙공원이고, 수변공원 서측에 수변공원과 동측에 중앙공원을 잇는 이 사이, 이 선형공원이 거기도 이렇게, 공원이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죠. 네.
조사해봤어요. 네. 짠. 예, 수변공원이 아까 서쪽에 예, 네. 이렇게 지금 이 따라서 이렇게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안에 다산역이 생기고 다산역이 저 사이에 딱 생겨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저기가 네. 공원이에요. 네. 예. 다산역 자체가. 역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요 밑으로 요 쭉 이어지는 선현공원 네. 이게 중앙공원인데 선현공원은 이렇게 지금 요 밑에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네. 공원이 아까 이 다산역이 역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공원화돼요. 예, 공원화돼서 역 네. 공원 딱 나오면 공원 네, 지하철역 공원에서 지하철을 타는. 예, 이렇게 해서 공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쭉 공원이니까 이 밑에 아파트 단지들은 공원길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예, 이동할 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선현공원에 공원 조성이 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이 중앙공원. 네. 중앙공원은 그게 제일 오른쪽이죠. 예, 지금 네. 이게 중앙공원 그림이에요. 힐스테이트 아주, 증거 예, 있는데. 예, 그죠. 이렇게 네. 아주 그냥 끝내줘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신도시들을 요즘 굉장히 쾌적하게 잘 짓더라고요. 네. 공원이 녹지 비율이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지금 이 신도시의 특징. 지도에서 얘기하는 이 네.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데 네. 사실 그림은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지난주 주말에 공원에 가서 네. 봤잖아요. 난 진짜 그러니까 아직 공사를 안 해서 예, 이게- 안 해서 그래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아직 흙바닥이에요. 아, 네.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어요. 네. 이거 보면 원본 보기 하니까 너무 크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선현공원이 여기에요. 네. 이 뒤에 보이는 얘가 지금 내년에 지금 골조가 아까 다 올라갔다고 예. 하셨는데 얘가 지금 시사블럭 아이파크고 네. 여기가 자연의 예, 롯데캐슬이고 요 뒤가 반도요구라고 메이플타워. 예, 지금 여기 빈 땅들이 다 일반 공원, 상업 예, 예, 일반 공원화되는 상업 그런 용지랑 곳이죠. 공원 네. 부지랑 맞아요.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 상업지에도 건물이 안 올라갔기 하나도 때문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원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허벌판이야 네. 그냥. 그리고 중앙공원은 더 황당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월 입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긴 하시고 이게 중앙공원이에요. 네. 중앙공원. 그거 보셨어요? 그 이 중앙공원이야 이게. 이걸 떠나서 네. 얘는 그래도 모습이라도 드러나 있잖아요. 네, 네, 네. 아이파크 뒤에 보시면 예. 그 태종물을 잔뜩 쌓아놨어요. 네. 네. 봤어요, 네. 봤어요. 이쪽에 가면 산처럼, 예. 이렇게 뭐 예, 쌓여 있는 산처럼 거. 태종물을 그래서 저거 뭐지 네. 싶었었어. 맞아요. 네. 그랬던 거 있어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올 연말 입주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파트만 띨렁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2018년 하반기는 가야 뭔가 좀 근데 모양새가 난다. 상업지구도 건물 지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한 2019년? 그러니까 네. 이게 성공 네. 이 아까 자연의 롯데캐슬 네.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싸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분양가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일 싼 거는 롯데캐슬이랑 이편한 세상이 제일 쌌어요. 네, 이게 지금 분양가 네. 조사해 놓은 건데 지금 보면 롯데캐슬이 롯데캐슬이 3억 1,500에 네. A타입 했고요. 이편한 세상도 기준층 기준? 3억 네. 1,600 네, 3억 1,300에 했습니다. 기준층 기준. 네. 이렇게 네. 이 정도 선 처음 84가 그런 거예요. 네. 네, 84만 조사했어요. 84만.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아이파크가 얘는 좀 비싸겠더라고요. 민영이어서. 민영인데도 아이파크는 근데 이름값이 다르잖아요. 한양수자에는 그렇구나. 네, 처지는 브랜드. 그리고 아이파크는 네. 세대수도 467세대가 그런데 이게 그리고 평형이 큰 평형이 있어요. 네, 맞아요. 97. 97. 네, 97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파크 네. 또 브랜드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가는 한양수자 한양수자인이 68 3억 7천 3억 8천. 그러니까 네. 공공이랑 민영이랑 한 6천만 원, 6, 7천만 원 네. 이상 분양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6천만 원 먹고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시세는 그렇게까지 형성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조금 이게 네,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네. 민영이 좀 더 비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자재도 다르기 때문에. 자재도? 네. 저는 네. 이제 사실 안 살아보고 왜냐면 몰라서. 공사비 자체가 달라서. 공사비가 달라서 네, 그 아무래도 들어가는 민영이 좀 더 스펙들이 고급스럽다. 네, 스펙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다산 신도시의 첫 분양 단계에 네. 있었던 데들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분양한 센트로는 쌌어요. 왜 그럴까요? 센트럴은 네. 브랜드가 약해서 그리고 위치도 약간 좀 근데 약한가? 브랜드는 한양이랑 비슷한데.
한양이 네. 유승종합건설이 유명한가요? 한양은 네, 그래도 그렇게 오래 유명하진 아팠을 않은데 거예요. 네. 도급 순위는 비슷해요. 유승이나 한양이나. 그럼 왜 네. 분양가가 쌌을까? 29층까지 올라가요. 고층으로 유승은. 유승은 한내들은 센트럴. 딱 네. 센트럴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중앙에 있잖아요. 네. 근데 한양 수자에는 15층까지. 맞아요. 139%. 아 그래서 용적률. 그래서 좀 쌌다. 그러니까 땅에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아 용적률 땅 네. 가격 자체가.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양이 네. 당연히 더 비쌌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왕수천 뷰. 그렇지. 네. 얘네는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네. 이 왕수천변의 얘네 라인들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왕수천 수변공원을 끼고 있는 세 개 단지, 한양수자인 1단지랑 여기 한내들 골든뷰랑 그다음에 여기 수자인 2단지는 네. 다 15층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잘 지은 아파트는 네. 유승 한내들 골든뷰가 머리를 네. 잘 썼어요. 머리를 저게 딱 틀었잖아요. 네. 어차피 남서양이 될 거라면은 네. 다 전체를 저렇게 지으면 네. 왕수천 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얘네가 네. 104, 102, 103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가. 근데 위에 보시면은 반동갈이 잘려 있어요. 얘네는 요, 네. 요 끝에 라인들만 끝에만. 조망이 네. 있죠. 예. 걔네들은 좀 프리미엄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이 공원 보는 애들. 당장은 이게 네. 수변공원이 아주 이쁘게 조성이 안 됐어도 장기적으로 조망권은 지금도 비싸요? 끌고 갈. 지금도 네. 비싸요. 네, 지금도 차이가 큽니다. 아, 그렇겠죠. 네. 조망권 있고 없고 차이가 꽤 네. 크겠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수자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대수가 있는데 골든뷰나 수자인 2차 같은 경우는 적어요. 세대수가 네. 적더라고요. 이 수자인 2차는 291세대인가 세대수가 네. 300세대도 안 되던데 둘 다 한 2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얘네는 중대형이 있더라고요. 네. 네, 면적이 큰 평수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좀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들어간 이 센트럴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고층이다. 얘네들 그리고 센트럴은 네. 딱 가운데 박혀 있어서 네. 개방감이 없어요. 전망이나 이런 것도 다 없고. 그냥 아파트 보는 거. 세대수도 약간 옆에 단지에 비해서 애매하고 네. 조금 이렇게 확 튈만한 그런 네. 좀 묻혀있는 단지죠. 그렇죠. 네, 좀 그런 느낌은 네. 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네. 얘네가 이제 내년 6월이니까 골조가 지금 이 자연엔 이편한 세상 자이 쟤네들도 거의 다 올라갔어요. 한애들도 그렇고. 예, 그렇죠. 네. 골조가 지금 막 올라가고 네. 있는 애들이고 얘네는 골조가 네. 다 올라가서 칠하고 있고 얘는 이제 네. 막 골조 올라가고 있는 힐스테이트 쟤는 뭐한 증거는 3층에서 5층 예, 정도? 그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시꺼매 아직 콘크리트 올라가는 중이니까 근데 좀 약간 묻히는 감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 사이로. 네. 근데 역은 가깝습니다. 다산역은. 다산역이 여기니까 네. 뭐 직선 거리로 보면 딱 뭐 도보 10분 안에 네. 야, 이 지도를 확대해 놓고 봐도 이게 500m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택지구가 널찍 이렇게 보면 되게 가까운 네.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거리들 또 걸어 다니는 거리는 어느 정도 좀 있다는 얘기이기도 네. 한 것 같아요. 아이파크도 좀 멀어요. 사실. 아이파크도 보면 광장에서 여기가 지금 그거니까 도보 11분으로 170m. 찍히네요. 예. 170m 더 센트럴 보자. 그러네요. 네. 진거는 더 멀어요. 진건 스테이트 네. 같은 경우는요. 네. 네. 근데 이제 아파트들을 네. 대충 이렇게 지금 현재 분양한 단지들 그리고 이제 네. 또 봤는데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보실 때? 저는 한양 수자인하고 여기? 개인적으로 아이파크 여기 두 두 개. 개가 제일 마음에 네. 드셨어요? 누가 그냥 준다. 브랜드는 힐스테이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음. 전체적인 걸 따지니까 그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 개가. 네. 누가 준다고 하면 아이파크 받을 거예요. 수자인 받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아, 그래요? 제가 애가 없으면 한양 수자인으로 가고 애가 있으면 아이파크로 갈 것 같아요. 아이파크 왜요? 저기 초, 중, 고 등학교가 모두 갖춰진 단지. 아 여기가 그러니까 보통 초품화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초등학교만 갖춰줘도 초품화가 뭐예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라고 아, 해서 아, 초등학교를 감싸고 있는 그런 단지다 해서 바로 붙어 있는 단지들이 그렇게 불리는데 네네네.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네. 모든 게 그러니까 요 블럭이 모든 게 다 해결돼 있습니다. 초, 중, 고 유치원까지 네. 진짜 여기 다 있네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 네, 네. 그래서 네. 얘가 제일 좋다. 네. 교육 1번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1번. 네.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 내에서 교육을 제일 잘 갖추고 있는 단지가 다산 아이파크다. 아이파크. 네. 네. 저도 물어봐 주세요. 어디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받으면 이 힐스테이트 증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지? 일단 세대수가 좀 되고 네. 브랜드도 좋고 네. 그리고 위치가 제일 이 안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 것만 놓고 보면 네. 진 것만 놓고 보면 이게 사이드인데 사실 네. 다산 신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여기 중앙공원이 되게 웃긴 게 얘네는 중앙공원이 사실 오른쪽 끝에 있잖아. 이게. 사실 근데 설계할 때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구까지 고려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여기 딱 중앙이잖아요. 지금 네. 지구 시작하면 네. 여기 산이고 이러니까 네. 이 다산 신도시 안에서 중앙 시작되는 데가 네. 여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여기가 네. 지구로 잘려 있긴 하지만 결국 여기도 아파트 짓고 거기는 도시가 다 만들어지는 공공 거니까. 분양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어차피 이쪽도 좀 구릉지처럼 이런 게 있는 게 네. 있어서 이쪽으로 산 보는 전망에 있는 물건들이 저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은 어떻게 이용하실지. 지하철 네. 그러네요. 아, 그리고 이제 얘도 네. 학교는 똑같이 여기 이렇게 가나 이렇게 네, 가나 그건 학교는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네, 사실 비슷한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 제일 마음에 있었어요. 네. 동방거리도 널찍널찍하고 네. 차대수도 좀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그냥 뭐 주관적인 기호입니다. 네. 뭐 여기가 제일 좋다 그런 저도 얘기는 뭐 아니에요. 주관적인 기호인데. 네, 네. 저 학교를 또 찍어드리면 네. 힐스테이트 진건 아래쪽으로 유치원이 있고. 아 여기 지금 이 부지. 네, 그 아래쪽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있고요. 학교 부지가 네. 일단은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편한 세상 자이 왼편으로 진건사초등학교가 있고. 예, 이쪽에. 네, 예. 한양수자인 위쪽으로 초등학교가 또 하나 있고. 초등학교, 그 맞아요. 이 네. 8단지도 보니까 여기 뒤편에 네. 공간이 있더라고요, 공사하는데. 맞아요. 여기도 초등학교 끼고 있는 게 네. 저도 좋아 보이긴 했어요. 네, 토목공사 같은 거 그렇게 네, 있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네. 도능고등학교가 있고요. 빙그레 도능공장 지나서. 예, 고등학교. 네. 여기 학교가 하나 그거는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여기가 네, 이제 아파트 학교고요. 단지가 꽤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 보시면 남양주 지금 도농 뉴타운도 있습니다. 남양주 도농시, 거기 네. 어디죠? 여기 도농. 이쪽에 구형 주택가들. 왼편에. 예, 이쪽에. 네, 될지 안 될지는 예, 모르겠는데. 뉴타운이 네. 여기도 네, 있는 있고요. 얘기고요. 그리고 자연은 이편한 세상 2차 왼편으로 예. 현대 아울렛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아울렛이 들어온다고요? 네, 현대 아울렛. 아울렛이면 뭐, 옷 팔고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팔고 뭐 요즘 아울렛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스타필드라든지 네.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현대 아울렛도 그런 형태를 좀 취하지 않을까. 왼쪽도?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좀 네. 아무튼 이 다산 네. 신도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끌어모을 만한 어떤 네, 뭐 큰 판매 시설이 영화관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도 같이 여기가 이제 현대 집중되고 아울렛이 지금 들어오기로 했다 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뭐 예. 판교 테크노밸리도 테크노밸리도 한번 얘기할까요? 예. 네. 저기 구리 왼쪽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어요. 네 이제 바로 딱 이 네. 구리랑 연접해 있는 데라서 네. 여기가 구리 예. 거기 부지하고 네. 북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네. 네, 그 메이플타운 위쪽으로 자리가 예. 하나 있어요. 예. 네, 거기 뭐 옛날부터 산업단지 하나 또 있는데 네. 거기 두 군데랑 양주까지 예. 해서 총 세 군데가 예. 세 군데 부지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라는 네. 어떤 부지. 네,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런 식으로 네. 어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그렇죠. 산업 네, 새로운 단지를 산업. 유치하기 위해서 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지역이랑 네. 아까 이 거기 지역이 청가시장, 청가시장 여기랑 네. 그 다음에 양주, 양주 옥정 세 군데가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누가 될지는 모르고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올 가능성도 네, 있다. 약간은 있다. 네. 오면 어쨌거나 지역 개발에 큰 그렇죠.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청가시장 자리가 된다 치면은 네. 청가시장은 갈매로 이전을 한다고. 요 청가시장은 갈매 네. 지구 쪽으로 구리시에서. 요 갈매가 바로 여기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자, 그렇게 본다. 예. 그런 이슈도 조금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네. 사실 살짝 정리를 제가 미리 해봤는데, 이거 정리하느라고 머리 되게 아팠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하늘색 색깔이 그냥 칠해져 있는 애들이
분양이 끝난대. 그렇죠. 파란색이 지금 공공 분양된데 네. 공공 분양으로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네. 받을 수 있게끔 맞아요. 해서 공공 분양이 이미 끝난 게 4개 택지가 있어요. 이만큼이 지금 분양을 해서 이제 네. 공공 택지는 전매 제한도 길잖아요. 전매 제한은 거의 3년. 입주 후죠. 네, 입주하고 나서 거의 입주 후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네. 이렇게 긴데 지금 아직 공공 분양이 한 군데 남았어요. B3블럭. 네. B3블럭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요. 예, 반도 유보라 메이플 타운 네, 바로 옆에. 옆쪽 예, 제일 끝자락이죠. 이게 864세대. 아직 시공사 선정이 안 됐나 봐요. 뭐 네. 내용이 잘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직 남아 있고 네.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분양한 것 중에 공공임대 또는 분양 전환, 네. 10년 임대 또는 분납 임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분양하는 물량들이 있었는데 그 물량이 이편한 세상 3차. 네 하나는 지금 분양을 했고 지금 보시면 여기 A4블럭 여기거든요. 네. 예, 여기는 분양을 했고요. 지금 요 택지가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역이 여기잖아요. 가깝죠. 예, 아주 가깝죠. 예, 바로 네. 옆에 있는 요 택지가 지금 B1 블럭인데 네. 요 B1 블럭이 지금 여기랑 마찬가지로 네. 이제 분양 10년 임대 음. 이제 그 물량으로 나올 건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우 싸죠. 예, 분양가가. 너무 싸더라고요. 네. 이게 일단 10년 임대 같은 경우는 10년 네. 동안 월세를 맞아요. 내다가 예. 10년 뒤에 감정평가에서 이제 분양 전환. 예,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네.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 분납 임대 같은 경우는 네. 30%를 나중에 감정가 평가. 현재 분양가의 30%를 내고 월세를 조금 내다가 4년 뒤에 20%, 네. 그다음 4년 또 뒤에 20%, 그다음 입주할 때 감정평가에서 네. 30% 이렇게 내게끔 해놨더라고요. 할부 개념이에요. 분양 예. 임대는. 근데 가격이 네. 너무 싼 게 음. 지금 여기 보면 이 분납 임대로 분양을 한 게 51, 59인데요. 59 분양가가 네. 1억 6천 정도로 잡혀 맞아요. 있어요. 1억 6천 예, 백. 아까 똑같은 공공도 네. 84 같은 경우에는 음. 잡아놓은 금액이 3억 천. 3억 1,500이었는데 네. 그것도 싸다 그랬는데 얘는 1억 6천이니까 네. 요새 20평대 30평대 그렇게 몇 천만 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사실 네. 나중에 또 가격이 오르면 10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간평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많이 올라갈 수는 있고 분납 임대가 훨씬 더 조건이 유리하긴 해요. 근데 분납 네. 임대가 제가 보니까요 네. 공급 물량이 너무 없어요. 그쵸, 예, 적긴 적죠. 거의 10년 임대로 네. 빼고 네. 여기 지금 1394대 중에 음. 200세대도 안 됐던 걸로 네. 기억해요. 그래서 물량 자체는 별로 없지만 받으면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로또죠. 로또인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네. 70%는 원가로 받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게 A4 블럭이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요 B1 블럭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고 하나 또 남았어요. 네. 지금 이제 민영 아파트들은 다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7개가 분양을 했고 마지막 민영. 하나가 남았어요. 네. 예, 그 주상복합. 땅이 어디냐면 지금 요 땅이에요. 진건자이죠. 예, 네. GS건설 컨소시엄이 받았더라고요. 바로 역 앞입니다. 예, 네. 바로 여기 있는 요 네, 요거 왼쪽에 앞이죠. 예, 예. 광장.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뭐 제일 좋아 보이는 데가 네. 어디냐 이건 사람들 기호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이 주상복합 딱 보면서 내용을 네. 보면서 여기가 이 동네에서 가격을 되게 선도해 나가는 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거의 신도시들을 보면은 네, 그 분당 정자 가면 파크뷰 이런 것처럼 네, 그 상징을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이 좀 많더라고요. 주상복합들이 예. 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역 앞이고 예, 주상복합에 대한 그런 상징성을 놓고 보면 예. 아마 층도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다른 단지들보다. 그리고 주상복합이 네. 보통 이제 안 좋다라는 인식이 네.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상복합 대지 지분도 네. 얼마 없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밀 개발에 네. 뭐 구조도 안 좋고 그렇다고 음. 하는데 네. 갈매지구를 보니까 인근에 갈매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는 네. 중이지만 제일 비싼 단지가 갈매역 앞에 있는 네. 갈매역 맞아요. 아이파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주상복합들이 평면이 이런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짓는 주상복합은 평면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네. 신도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네. 또 하나 베란다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똑같이 네.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사실 좀 꼼꼼히 봤거든요. 네. 여기는
이게 용적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예요? 350%예요. 아,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면 서울의 주상복합들은요 용적률 500%, 1000% 그래요. 청량리 사구역이 대표적이죠. 예, 그런데 980%. 예, 1000%예요. 네. 그리고 보통 준주거도 500%, 400 네. 몇십 프로 이렇게 나가는데 주상복합인데 350%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근데 350%가 주변이 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350%가요. 아파트는 또 300%예요. 음.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3종 주거 지역밖에 안 되는 용적률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에 보니까 이 컨소시엄이 받을 때 아파트가 964세대인가 900 몇십 세대를 짓는데 네. 이게 30평대 이하가 한 200 몇십 개고 그 다음에 초과가 한 707개인가 네. 되는데 이게 그 외에 여기다 이제 땅이 보면 되게 넓거든요. 이게 현장 가보면 진짜 넓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거 복합 백화점이라든가 네. 이런 복합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목동 가면 하이페리온 아파트 있고 백화점 있고 한 목동도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 하이페리온이 거의 시세에 선도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네. 느낌처럼 어떤 이 일대에서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단지가 네.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이제 분양 안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분양할 네. 거니까 또 다산 쪽 신규 보실 분들은 좀 눈여겨 보실 만할 것 같아요. 분양가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비싸지 않을까 아무래도 높겠죠. 싶어요. 네. 분양가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초기에 분양한 데들 공공은 네. 3억 1,500에 분양하다가 마지막에 네. 분양한 애는 3억 3,800까지 네. 한 1,500 정도 5% 올라갔네요. 5% 이상. 그리고 민영은 크게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른. 일단은 정도? 근데 민영 그 수준을 놓고 보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억 2천 이상 가지 않을까 아,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첫 분양했던 아이파크도 네. 4억이 거의 3억 9,900이 최고가고 네. 아까 현대 힐스테이트 브랜드 있는 애들은 네. 거의 4억을 맞춰서 네. 냈고 그 다음에 조금 브랜드가 약한 데들은 한 네. 3억 7, 8천 선에서 마지막에 분양한 데도 3억 8천에 냈으니까 네. 그렇게 냈는데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브랜드도 GS에 네. 땅도 비싸게 받고 주상복합이고. 그랬으니까 얼마에 네. 나올까 봐야 되는데 4억 얼마야? 최소 4억 2천 4억 이상은 하지 2천 않을까. 이상은 나오지 네. 않을까 4억 2천 네. 근데 사실 4억 2천에 나오는 게 중요한 네.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분양가대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사죠. 이 금액대로 못 사잖아요. 다 네. 프리미엄들이 붙어 있을 거 전혀 못 아니에요. 사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보면 전매 제한 지금 이 공공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공공은 전매 제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고 물량이 민영 실한 중에서 거고. 보면 요 4개 단지 네. 얘네들은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서 지금 거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기껏 된다고 우겨 넣으면 네. 진검까지도 가능해. 지-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네. 겁니다. 이게 딱 끝나야지 네. 원래 매매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래 사례는 네.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긴 했는데 의미가 없어. 이게 얼마 지금 프리미엄 시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지금 드러나 있는 근데 내용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분양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피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P는 거의 비슷하다. 네. 대략 P가 지금 얼마 정도 형성돼 있어요? 6천에서 8천 사이입니다. P 6천에서 8천. 네. 6천에서. 근데 이제 또 왕수천 뷰라든지 이런 뷰 특별한 있는 데는 애들은 훨씬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한 그럼 6천에 8천이 아니라 그러면 네. 얼마 정도지? 1억 이상. 1억 이상. 네, 전망 한양수장. 나오는 애들은 네. 피를 1억 이상 부른다. 네. 뭐 그 정도 얘기하고 네. 있는 거. 그러면 결국 여기 분양이 나오는 것도 물건들 4억 2천에 분양이 나와도 네. 근데 분양가를 머금고 낸다고 하더라도 이 공공택지라서 네. 아마도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예, 있어요. 걸려 있어서 네. 분양가를 높게 자기네들 딱 먹을 네. 정도의 수익만 놓고 맞춰서 네. 낼 거고 되면 일단은 그렇게 주변에 네. 프리미엄 시세가 형성돼 있으면 단순히 계산해 봐도 얘가 예를 들어서 4억 분양가에 P 8천이면 4억 8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4억 2천에 나오면 얘랑 똑같은 가격이라고 봤을 때 한 네. 6천 정도 갭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당첨되면 한 상한제도 6천. 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싶긴 그러니까 한데 4억 예. 2천에 분양이 나오면 한 네. 6천은 그냥 먹고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대박이 나는 거죠. 장난이 아닐 수 네. 있겠다니. 왜냐하면 그런 상한제 경우. 걸려있는 네. 대지기 때문에 이해가 네.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새로 이제 올해 곧 입주할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가 4억이었는데 현재 P가 8천이면 4억 8천인 건데 그 옆에 네.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4억 2, 3천 정도에만 분양가가 네. 나와도 한 5, 6천은
싸게 그렇죠. 받는 먹고 셈이 들어가는 되니까 거니까. 그 5, 6천 키 네. 때문에 엄청나게 청약 통장들이 경쟁률이 들어오는 예, 거죠. 높아질 네. 거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통장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1순위가. 1순위 통장도 네. 여기 들어오는 게. 전국으로 따지면 2천만 개 정도 된대요. 네? 아니, 가입자 수인가? 하여튼 가입자 저도 수가? 1순위 순지 모르겠는데, 네, 네. 2천만 개가 넘는데요, 지금 통장이. 근데 네. 그 중에서 들어올 것들 들어오겠죠. 자, 일단 다산 신도시에 지금 진건지구 부분 얼추 대충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안 살펴본 데는 이제 국민임대 네. 같은 경우라서 또는 행복주택 이런 거라서 행복주택 이런 거는 이제 예,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예, 뭐 소득 제한 볼 수 조건이 있는 있기 때문에 형태가 아니라서 예. 일단 배제를 했고요. 자, 진건지구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지금 지구를 살펴볼 네. 건데요.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지금 지구인데요. 지금 네. 네, 좀 전에 이쪽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산 네. 신도시의 그 중앙공원이 이쪽이고 네. 바로 이어져 있는 이 택지인데 지금 지구를 보면 길쭉하게 단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막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위아래로 데가 아니고, 길어. 네. 신기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네. 길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기존에 아파트 단지 있고 네. 진건지구 지정된 데 옆에다가 그 나머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택지 지구를 그렇게 아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래는 또 산이 있으니까. 네. 근데 네. 되게 신기한 게 이 윗블럭들은 일단 임대 아파트들이 다 이 A블럭 쪽으로 맞아요. 공공 임대나 네. 이제 공공 쪽을 분양 공공 분양 쪽으로. 공공 분양이 한 단지밖에 없더라고요. 네. 여기는 아직 분양 안 했어요. 맞아요. 공공 분양 하나에 국민 임대 또는 10년 임대 네. 이제 그런 거 들어가게끔 해놨고 되게 신기한 게 중앙부에다가 공공시설들을 넣어놨어요. 여기는. 행정타운이고. 네, 자기는 행정타운들. 네. 그래서 남양주 법원 지원하고 네. 남양주 구리 교육청이 지금 짓고 있어요. 교육청이랑 법원 네. 지원이 여기 들어오네. 네. 이제 그런 시설들이 이 중앙에 들어오고 네. 그거를 배후해 줄 수 있는 일반 상업 지역이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네. 이쪽에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도시의 안고 네. 네, 그런 게 중간에 들어오고 위쪽으로는 임대. 밑에 쪽에다가 이제 민영 아파트들을 이쪽에 다 몰아넣습니다. 몰아넣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이게 좀 전에 봤던 진거는 좀 큰데 네, 맞아요. 지금은 크진 않아요. 이게 네. 아파트들 그냥 몇 개 몰아놓은 맞아요. 딱 네. 저도 차로 다니고 걸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이게 무슨 택지지구다 신도시다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사실 네. 택지지구의 느낌도 못 받았어요. 그죠. 네. 이게 길이 쭉 있고 네. 그 옆으로 아파트들 좀 몇 개 있는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살짝 아쉽긴 했어요. 그냥 뭐 요즘에 대단지 건설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GS건설이나 이런 데서 네, 네. 6천 세대 뭐 이렇게 분양하고 예. 약간 그런 느낌? 예, 예. 네. 근데 네. 또 여기 반전이 있어. 분양가가 진관보다 비싸. 네. 다 비쌌죠. 다 비싼 이유는 사실 예, 예. 진건 분양하고 한참 있다가 지금이 분양을 했어요. 예. 네. 작년 하반기에 많이 네. 분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지구는 거의 나중에 많이 네.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분양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지구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위쪽에 A블럭 쪽에 보면 네. 공공 분양 아직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아직 분양을 안 한 건데 네. 예, 이제 공공 쪽도 분양들을 다 안 했고 안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청약하실 네.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옆에 시세들 잘 봐가면서 네. 공공은 쌌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간 같은 경우도 두 개 나올 게 있어요. 나머지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를 보면 84 30평대 기준으로 한 4억 1000에서 4억 3천까지 네. 이 정도 분양을 특히나 했더라고요. 리버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네. 4억 4억 3,300에 3,300. 분양을 했습니다. 리버테라스 이제 요 정도까지 봤으니까 네. 지도를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근데 저때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완파는 됐습니다. 다 완판은 네. 이게 그때 막 네. 작년 하반기에 청약 통장 나왔을 때도 많고 네. 엄청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낯설고 그래서 많이 네. 안 오기도 한 것 같은데 리버테라스가 여기 네. 지금 좋았다는 데가 여기 말씀하신 네. 거죠. 얘네 보니까 높아요. 29층씩 올리더라고요. 여기. 한강 뷰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단지. 보시면 여기 29층인데 네. 여기가 뭐가 네.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층으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쭉 한강 전망들이 남쪽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금강에서 네.
원투를 다 분양할 때 네. 리버테라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지금 리버테라스 1이 여기고 네. 리버테라스 2가 여기인데 여기서도 한강을 볼 수 있으려나? 보이죠? 네, 왜냐하면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다 보입니다. 얘네가 네. 리버테라스 1, 리버테라스 2, 그 다음에 이제 신한 인스빌 퍼스트 리버도 예. 리버가 보이니까. 네. 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분양한 단지예요. 네. 예. 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전매 걸렸어요. 아, 113 이후. 113 이후에 네. 12월 달에 분양했던 네. 가- 얘가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경쟁률이 5대1인가 6대1인가 나왔을 거예요. 얘가 네, 제 기억으로. 정확한 건 좀 찾아보셔야 될 건데. 네. 네. 아무튼 얘는 뭐 전매가 네. 입주 때까지 안 되는 애가 됐으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는 그런 거고, 지금 여기 지도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 옆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펜테리움이 이거고 더 크게도 안 나와. 아직까지 얘 네이버 지도가 네이버 보이지 지도 못해서. 반영이 안 돼. 네. 얘 뭐지? 네, 얘가 누구냐면 반도요보라 메이플타운 2.0. 네. 얘예요. 걔는 한강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가 얘는 또 안 나와요? 왜? 막히잖아요, 다. 리버트. 아, 여기에 막히고 퍼스트 리버. 이쪽으로 보이지 않을래나? 그쪽은 한참 좀 멀잖아요. 민라인 네. 같은. 근데 이게 네. 산이라서 네. 산조망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차를 이렇게 네. 갖고 가서 여기서 세워놓고 좀 보고 왔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 위에 분양할 단지가 하나 남아있죠. 네, 여기 지금 B3블럭이 남아있어요. 신한 인스빌. 예. 그러니까 요 지금 다산 지금 지구 같은 경우는 단지들 중에서 다 분양이 끝났고 요 B3블럭이 하나 남았는데 네. 지금 모델하우스가 여기 있어요. 딱 지금 여기 건설 현장 여기 모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여긴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모델하우스가 네. 한참 분양할 때 촌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아, 이 지구에. 안에 지금 지구 안에.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 모델하우스가 4개, 5개씩 이렇게 있고 아, 예. 네, 주차하고 막 모델하우스 보고 난리였는데 아, 지금 요 블럭이 지금 남아 있어요. 네, 얘 거기 이름이 분양 이름이 신한 인스빌 퍼스트 포레. 퍼스포레. 왜냐하면 퍼스포레. 근린공원이 둘러싸고 있어서 아, 요 공원들이 네. 둘러싸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 공원. 포레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요 뒤도 산인 거니까 뭐 네. 조망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이쪽에 보면 남양주 체육문화회관 있고 네. 여기가 지금 에일리넷들 B2 맞아요. 지금 블럭인가? 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에일리넷. 공사하고 있고요. 네. 예. 고등학교가 들어오네요. 근데 지금 지구들은 아직 공사 초기 단계라서 뭐 이제 지금 한 4층? 예, 5층? 막 저층들 이제 올라가는 네. 단지들 덜어 있더라고요. 예. 남양주 체육문화센터가 굉장히 커요 또. 이 땅도 진짜 넓어요. 네, 저기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네. 별걸 다 할 수 있더라고. 근데 얘네는 다 지금 현재 전매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네. 공식적으로 네. 뭐 시세 이런 걸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 그렇죠. 예. 네, 전매 제한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한강뷰는 뭐 아시다시피 예상하는 가격일 겁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네. 택지 지구로 봤을 때는 진건지구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교통 입지나 이런 걸 보면 네. 확실히 지금 지구가 원래 네. 김포 한강 신도시도 가면 네. 운양봉 쪽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 서울에서 들어가는 네. 딱 초입이기 때문에 분당 신도시도 가면 네. 딱 도로가 떨어지는 서현 주변 이쪽이 제일 네. 중심이라고 해서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북부간선 도로라든가 아니면 네. 뭐 다른 도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이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네. 저는 이 강변북로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지구 쪽이 분양가가 높고 네. 택지 입찰도 좀 비싸게 할 예, 수밖에 예. 없었던 이유가 이런 어떤 교통 입지가 음. 어떤 차량으로 들어가는 입지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네, 차량으로 이용하시면 지금이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고 네, 지하철은 결국엔 진건이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지하철은 네. 아무래도 8호선이 들어가는 네.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뭐 잠실까지 20분이라고 그러면 초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 8호선 타고 쭉 가면 네. 바로 되니까 네. 그 역주변은 강남으로 잠실에서 가는 거는 훨씬 좋으니까 네. 그런 교통 편의성은 훨씬 좋겠다. 네. 예,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투자 가치? 시세? 네. 뭐 투자 이런 가치. 얘기를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지금 이제 진건 같은 경우가 이제 입주도 하고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렇죠. 집으로 본격적으로 예, 이제 시작되는 예, 이제 거죠. 모양이 만들어지는 네. 건데 지금 가격대가 어떤 것 같으세요?
가격대요. 예, 지금 이제 아까 뭐 네. 얼마 정도가 지금 가격이 이게 지금 사도 되는 금액대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4억 6천에서 뭐 8천 사이인데. 이제 피포함 그 정도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죠. 네. 근데 미사지구가 지금 비싼 데는 7억이 넘어가거든요. 미사가 네. 지금 이게 다산인데 딱 네. 강 건너면 강동대교 건너면 네. 이 오른쪽이 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4억 6천이랑 네. 7억이면 근데 저는 사실 지하철 노선으로 놓고 보면 네. 5호선 저기는 지선이고요. 5호선 지선 네, 연장되는 게 예, 미사는 물론 뭐 미사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8호선이 저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고 봐요. 8호선 자체가 네, 왜냐하면은 잠실에서 환승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재봤어요. 강남까지 가는 그런 거리 미사도 재보고 여기도 재봤는데 네. 미사가 훨씬 더 걸려요. 아. 네, 왜냐하면 환승도 많이 해야 되고. 네. 5호선으로 해서 가니까 네. 중간에 환승해서 5호선은 이게 저희 네. 왕십리에서 광화문 가는 노선이고 네, 맞아요. 8호선은 밑으로 네. 가니까 밑으로 해서 성남으로 가는 노선이 가는 노선이니까 잠실 잠실에서 환승해서 가면 강남 그리고 또 가기는 이제 오히려 8호선 쪽이 그런 낫다. 업무지구들이 네. 그쪽에 많이 생기잖아요. 잠실에 예를 들면 뭐 롯데타워 입주해서 이제 임직원들 다니고 문정지구 같은 경우 이제 법조타운 들어오고 행정타운 들어와서 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싸잖아요. 헬리오시티는 뭐 10억이 넘어가고.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의견 업무 단지로 편하게 접근하려면 네, 8호선 라인이 보통은 환승을 안 하고 한 번에 탈 수 있는 지하철 노선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다산이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 접근성 자체로만 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네.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네. 거는 뭐 지하철 그 하나로만 네.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다양한 요소들이 네. 있죠. 사실 이제 미사 같은 경우는 네. 바로 옆에 지금 최근에도 난리 나고 있는 네, 고덕. 고덕이 있잖아요. 네. 고덕의 가격이 네. 미사의 가격에 이제 영향을 네. 끼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제가 뭐 미사가 떨어지고 뭐 미사가 비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상대적으로 지하철로만 놓고 봤을 때 예, 그런 노선을 네. 봤을 때는 조금 더 예. 아직 가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그냥 뭐 건가요? 그거는 뭐 이제 아. 본인 선택이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저는 사실, 저는 네. 이게 좀 제 문제라면 문제일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다산을 처음 가봤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할 일도 없어. 보금자리기 때문에, 저 네. 청약통장도 없거든요. 피 주고 사는 수밖에 없죠 뭐. 피 주고 사거나 뭐 이제 그런 방식을 네. 취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할 여력도 없고, 네. 뭐 투자한다고 생각해도 저는 사실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도 뭐 사실은 네. 서울 위주로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 왔기 때문에 네. 사실 다산을 처음 가본 상황이라 이제 여기는 먹을 게 있나 없나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본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시세를 네. 오늘 방송 찍지만 네. 지역을 돌고 현장이나 분양가나 이런 거 조사는 다 했지만 네. 시세 파악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음. 하나도 하지 않아서 지금 네. 방송하면서 얘기를 전해드린 네. 게 전부 다인데 하나 확인한 게 있어요. 뭐요? 뭘 확인했냐면 얘네가 지금 얼마의 가치가 적정 가치일까를 봤는데 네. 뭘 봤냐면 별내를 봤어요. 별내. 네, 그러니까 이게 8호선 연장선이 네. 구리를 거쳐서 요 다산으로 왔다가 이제 별내를 가서 별내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별내가 종점이죠. 별내 네, 여기. 별내가 예, 종점이죠. 별내 여기. 별내 지금 가격에 네. 비해서 다산 신도시의 가격이 얼마 정도 갈 네. 거냐를 이제 비교해서 결국은 부동산 그렇죠. 네. 수요층들이 계산하는 네. 게 무슨 아주 엄청난 무슨 공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네. 게 아니라요. 주변 시세 비교예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엄마들, 맞아요. 아유, 거기 네. 가서 사는 여기 가서 사는 게 낫지. 네. 그런 수요들이 가격을 결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주변 가격을 제가 보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서 저는 네. 이 안에 건 안 보고 여기 거만 봤는데 별내가 물건들 나오는 게 네. 30평대 좋은 데들이 5억 네. 나오더라고요. 5억.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내보다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별내보다 네. 더 낫다고 보면 네, 입지가. 지금 가격이 네. 아직 지금 제가 아까 아이파크 얘기 처음 네.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네. 다산 신도시 안에 네. 메인블럭 아파트가 5억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는 네. 별내도 가격이 별내가 가격을 유지해주고 다산 신도시가 별내 가격을 찍고 그 위로 상승해서 네. 시세를 형성해 준다고 하면
아직 먹을 게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별내랑 미사 중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내하고 네. 미사 사이 정도 네, 시세를 시세가. 전체적으로 형성을 할 거다. 네. 자, 정리를 해서 다시 볼게요. 다산 진건지구의 30평대 84제곱미터 분양가는 공공 같은 경우는 한 3억 1,500에서 3억 3천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민영 같은 경우는 3억 7천에서 4억 사이 정도에 네.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한 강변북로 접근하기 좋은 지금지구 같은 4억 경우는 2천에서 4억 초반, 한 네, 4억 초반, 3,500. 네, 4억 네. 1,500에서 4억 3,500 선에서 분양을 했고, 아직까지는 전매 제한이 안 풀렸기 때문에 네. 시세 책정을 지금 하기가 힘들지만, 자, 장기적으로 보면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대 네. 자체가 지금 이쪽에 별내 쪽 같은 경우가 한 5억, 4억대 네. 후반 정도 시세를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세가 어디로 수렴해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결국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네. 미사가 네. 이제 여기가 지금 고점이 7억, 네. 뭐 6억 5천, 7억 네. 뭐 이 정도 놓고 보면 그 사이 정도선 네. 에서 지금 가치를 쭉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미사지구 이 정도 아니 미사 네. 미사도 뭐 높게 나오는 데가 7억이니까. 네, 7억 그렇죠. 이상이니까. 예. 네. 일단 다산 신도시 뭐 요 정도 정리하고 가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익숙하고 잘 아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의 재개발 구역 뭐 이런 네. 데면 막 얘기를 하겠는데 택지지구나 신도시 이런 쪽은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도로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쁘지는 않아요. 예. 도로는 북부간선도로가 굉장히 좀 막혀서 그렇지. 네, 북부간선도로 타고 나가면 바로 신내 상봉 이쪽이고, 네, 여기 마찬가지로 수서우편간 저거 타면은 네. 호편까지 또 금방 가고요. 저 아래 덕소산패에서 춘천고속도로 타면 춘천까지도 또 금방 가고. 네. 그 위사도 빨리 접근할 수 있고 강동도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뭐 도로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흠결이 없는 그런 신도시인 것 같아요. 예. 이상은 최고의 투자니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곽 순환도로도 있고, 네. 예, 고속도로랑 간선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주변으로. 네. 저는 그냥 네. 제가 가서 두 눈으로 본 거는 네.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황량한 택지들 평지예요. 근데- 일부 구릉지만 있고 다 거의 평지고, 아 이게 역시 택지지구 신도시구나 만들어 놓고 나면 좋긴 하겠는데, 처음 사는 사람은 싸게 분양받아서 죽어날 수 들어왔지만 있죠. 네. 한동안 사실 김포 한강 신도시도 네. 그랬거든요. 황량한 이제 근데- 그런 그게 지나고 나서 신도시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네. 거의 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올 12월에 입주하는 아이파크라든지 뭐 저기 한양수자인이라든지 분명히 전세가가 저렴할 겁니다. 그렇죠. 맞아. 네. 그 부분을 얘기 안 했다. 네. 매매가랑 전세가랑 네. 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매매가랑 전세가. 갭 투자는 어려울 거야. 네, 그것도 어렵고, 네. 지금 분양권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네. 10%만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계약금 뭐 3천만 원. 그러니까요. 뭐 네. 초기에 피도 별로 없었을 네, 거고. 4천만 원만 가지면 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듣기에도 그랬어요. 지금 네. 여기 이 다산 지금 지구 같은 경우 작년 말에 네. 이렇게 부적격 이런 거 네. 해가지고 모델하우스에서 네. 선착 내 집 마련 이런 네. 것들 가져가고 한 것들도 네. 뭐 큰 그렇게 분양은 다 됐지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받은 네.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교통 입지나 이런 게 네.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세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매매가 대비에 네. 비해서 약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야 뭐 매매가의 90%다 네. 80%다 해서 소위 말하는 갭 투자 몇 천만 원 갖고 움직이는 데들이 네. 있고, 또는 이제 신도시들 중에서도 기존의 구축들 같은 네. 경우는 정말로 3, 4천만 원 갖고 하는 갭 투자하는 네. 단지들이 있지만, 그런 데는 이제 좀 정비가 돼서 이제 그렇죠. 자리를 잡고 이미 네. 인프라가 만들어진 전세가가 데니까. 올라온 네. 곳이고. 예, 근데 여기는 네. 그런 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네.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네.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입주장이 오면 아마
왜냐하면 전세금으로 그 잔금을 치르려고 네. 했던 분들이 많이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전세가 생각보다 낮아버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금매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네, 역으로 네. 입주하는 단계에 네.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네. 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런 금매, 네. 잔금 못 치르는 금매를 잡는 것도 올 네. 연말에 한번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네. 올 하반기에 부동산 대책이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 대책이 세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현금을 많이 들고 네. 있지 않은 사람들의 물건은 후달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후려칠 수가 있는 거죠.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겁이 나거든요. 네. 대책이 나오면 대책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래서 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돼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마주치면, 그러니까 지금 12월부터 입주하잖아요. 네, 입주하는 그렇죠. 단지에 네. 가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비전이 네. 그래도 대책이 나와도 오를 거라는 확신이 네.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조정되는 물건들을 좀 접근.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내일이 6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입주시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그게 오르고 나서 반납을 할 건지 네. 아니면은 지금처럼 유지가 되다가 더 떨어질 건지 그거는 예측하기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여튼 입주장에는 그 오른 거에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올 네. 가을 막 네.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시장에 얼마나 네. 프리미엄을 먹고 시세가 형성해서 갔다가 네, 조정이 오더라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4억 8천에서 네.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하면 사는 거냐 네. 올 하반기에 막 갑자기 올라서 5억 5천까지 갔다가 그렇죠. 5억 조정받아서 5천까지 5억 가는 3천에 사야 되는 거냐 네. 이제 그 차이가 날 수 있을 네. 거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이신 부분까지 거예요. 제가 전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 부동산 모르는 거야. 네. 앞으로 부동산 모르니까 근데 입주장에 흔들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네. 봤을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은 흔들린다. 흔들릴 것 같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싶어요. 사실 네. 여기서 방송을 딱 끊고 싶지만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하는 얘기인데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네.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은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 네. 3억 1,500을 기준으로 대출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맞아요. 60%면 3, 6, 18, 1억 8천이에요. 네.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 네. 60%면 근데 입주할 때 가서 DTI LTV를 산정할 때는 네. 그때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거라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시세를 예를 들어 네. 5억 시세가 간다, 5억 잡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LTV가 70%로 늘어나 있어요. 네. 60%로 다시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5억에 60%면 3억이에요. 3억이죠. 예. 네. 그럼 3억 1,500 분양가였는데 네. 3억 대출이 나와.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대출 받아서 다 커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승장에서의 싸게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받은 물건 네. 입주할 때 가면 전세가 때문에 안 된다는 맞아요. 얘기도 네.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폭을 해결되죠. 네. 머금는 걸로 네. 해서 해결되는 사례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대출 총량 규제도 얘기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네. 지금 부동산 대책에서 이 대출을 어떤 식으로 건드릴지를 맞아요. 예. 아직 지금 방향을 잘 몰라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의 제도화에서 단순히 네. 7월 달에 끝나는 LTV랑 DTI 네. 완화가 마무리되는 정도로 해서 네. 그냥 느슨하게 그쪽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감안할 네. 때는 이제 이렇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대출 받아서 그렇게 받으면 대출 받아서 월세 놓으면 돼요. 보증금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해서 대출 풀로 받은 다음에 월세 받아서 근데 치우고 넘어가면 월세만큼은 예. 또 이제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여기 또 싸게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장이어서 그러니까 월세가 안 네. 많아도 일단 잔금을 네. 치를 수 있다는 거죠. 잔금은 치를 수 있죠. 네, 그리고 근데 2년 버티는 거죠.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일단 네. 다 회수는 했으니까 넘길 수는 있으니까. 카바는 네. 가능한 거니까 이제 네. 그런 가능성은 네. 또 놓고 본다. 그리고 이게 사실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깜빡깜빡 그런 거지. 맞아요. 사실은 네. 뭐 한 개, 두 개 이 정도에서 커버될 수 있는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정도면 사실 부동산 대책이 네. 대출 규제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직장이나 직장인들 네. 이런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출 총량 규제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큰 규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이제 아예 못 받는, 전 국민이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네. 저럴 수도 있고 네. 그냥 있는 돈으로 네. 시세가 오른 걸 감안해서 대출을 풀로 땡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아서 맞아요.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견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들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네. 자, 오늘 긴 시간 네. 또 다산 신도시에 관해서 이모저모를 네. 살펴봤습니다. 진건지구 얘기가 많고 지금 지구 얘기가 너무 적어서 좀 속상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지구는 아직 전매 제한도 안 풀렸고 아직 뭐가 없더라고요. 네. 네, 가서 봤는데도. 뭐 네. 가격대는 있긴 있는데 사실 네.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네. 좀 그렇죠. 많이 하죠. 사실 8천 얘기도 방송에서 네. 얘기하기엔 좀 그런 얘기야. 근데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네. 직접 부동산에서 네. 경험한 가격이기 때문에 네. 예. 물론 근데 요즘에 시세가 급변해서 직접 가보셔야 돼요. 예. 네. 현장에서 물건이나 가격 네. 등에 대해서 현장 부동산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큰 레이아웃이나 단지 안에 어떤 식으로 네. 돌아가고 있다. 큰 밑그림들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든 입주하고 하는 정도들은 짚어드렸으니까요. 뭐 그런 큰 왁구를 네. 큰 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쪽지가 왔는데 네, 지방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와서 보기 어렵잖아요. 네, 뭐 부동산님 블로그나 제 블로그에 오시면 네, 예, 다산 신도시내 사진 네. 늘 내부 구경하실 맞아. 수 있으니까 예, 여기 오셔서, 써놨어. 예, 저희가 방송에서 네. 얘기한 부분 사실 요만큼이고요. 네. 제가 3일 동안 다산신도시 진관 네. 그것만 정리를 했는데 사실 거래 사례랑 네. 나와 있는 거랑 사진이랑 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네. 정보 등등 홈페이지 이런 것도 다들 블로그에 저도 올려놨고 사실 네. 저보다 더 자세하게 최고의 투자인 블로그에 정리해놨어요. 거기에도 또 설명해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구독하기 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장시간 동안 네.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부동산이었고요.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